디자인을 전공했고요. 네, 저는 산업 디자인을 전공했습니다. 그리고 오늘 발표드릴 이 디자인 싱킹이 만들어낸 지진 대응에 대한 솔루션은 굉장히 좀 거창한 이름처럼 보이는데요. 여러분들이 오늘이 디자인과 어떤 과학의 어떤 기술의 만남인 것만큼 거기에 따른 그동안에 저희가 정부 지원을 받아서 개발했던 프로젝트를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약간 영상이 길긴 하지만 이 영상을 보시면 아마 전체에 대한 저희가 2년 한 반 동안 연구했던 내용에 대한 결과물들이 잘 나와 있으니까 이걸 보시고 나서 그 다음에 구체적으로 어떤 프로세스와 어떤 디자인 싱킹의 과정을 거쳐서 진행을 했는지 구체적인 내용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영상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보신 곳은 바로 대한민국 경주와 대한민국 포항의 이야기입니다. 1990년 이후 대한민국의 지진 발생 횟수는 계속 늘어나고 있습니다. 2016년에는 규모 3.0 이상의 지진이 총 254회 정도로 평균 5배 이상 증가하였습니다. 이제 대한민국은 지진 안전지대가 아닙니다. 2016년 경주 지진 때는 재난 문자가 지진 발생 15분이 지난 후에야 발송되었고 국민안전처 홈페이지는 마비되었습니다. 사실 현재까지 재난 문자 방송 송출 기준도 없습니다. 지진 계측기는 지진에 안전 대응하기 위한 최소한의 필수 장비이지만 고가의 외국 제품에 의존하고 있어 그 수가 턱없이 부족하며 설치된 것도 공공 건축물에 집중되어 있습니다. 관주도의 지진 계측기는 제대로 관리되거나 적시에 활용되지 못하고 있으며 민간 차원의 지진 계측 서비스도 전무한 상태. 그나마 수집된 지진 정보도 생활공간 구조를 반영한 안전대응 정보들을 담고 있어야 하지만 현재의 지진 계측기들은 단순한 지진 에너지만을 측정하여 그 실효성이 떨어집니다. 지진 대피소의 수도 턱없이 부족할 뿐만 아니라 내진 설계조차 되어 있지 않은 대피소가 많은 우리의 현실. 이제 민간 차원에서 지진 계측기의 보급을 활성화하고 민관의 시너지 효과를 가져와 지진으로부터 우리를 지키고 보호해줄 새로운 지진 대응 안전 솔루션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지진 재난 대응 안전 시스템. 지진 재난 대응 안전 시스템은 지진 감지 시스템과 대응 매뉴얼, 경보 체계, 사인 및 안내 정보, 그리고 안전 키트가 유기적으로 결합된 공간별, 상황별 맞춤형 지진 재난 대응 안전 솔루션입니다. 지진 계측기. 지진 계측기는 아파트, 학교, 기업 등 집합 건물의 최상층, 중층, 지하층에 설치하여 불시에 일어날 지진에 대비합니다. 타 제품과는 달리 지진 가속도 센서와 지진계를 일체화하여 시공이 간편하며 인터넷 연결이 가능한 곳이면 어디든지 지진 경보 및 지진 데이터를 원격으로 전송할 수 있어 실시간 지진 상황 모니터링과 원격 유지 보수가 가능합니다. 또한 IP67 등급의 방수 및 방진 성능을 갖추고 있고 건물 붕괴 및 전원 차단 시에도 48시간까지 작동이 가능한 자체 구동 전원이 내장되어 있습니다. 지진 계측기는 감지한 지진 정보를 중앙관제센터로 전송하고 중앙관제센터에서는 지진의 수준을 실시간으로 파악하여 대피 경보와 발령 여부를 판단합니다. 지진 알림이 앱. 거주민, 학생, 직장인 등 집합 건물 내의 각 개인에게는 지진 알림이 앱을 통하여 지진 정보와 대피 여부, 그리고 대피 방법에 대한 정보를 제공합니다. 지진 대응 안전 키트. 지진에 대한 정보와 대피 방법을 안내받은 후 각 개인은 지진 안전 키트를 휴대하여 대피합니다. 안전 키트는 휴대가 가능한 다기능 안전 키트로 재난 안전모, 화재 대피용 생명숨 수건, 눈 보호용 고글, 비상 손전 등 구조 알림 호루라기, 화재 대비 방염천 등
총 6가지 제품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비숙련자도 쉽고 간단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구성되었습니다. 사인 시스템. 대피소로 대피를 하며 주요 위치마다 비치된 사인물의 안내에 따릅니다. 지진 사인 시스템은 안내 사인 3종, 유도 사인 7종, 위치 사인 6종, 총 16개의 사인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시인성과 가독성을 확보, 기존 안내시설과 충돌을 최소화하였으며 직관성을 높이기 위해 픽토그램과 숫자만으로 이해가 가능하도록 제작되었습니다. 지진 재난 대응 안전 시스템. 지진의 위협으로부터 여러분을 지켜줄 것입니다. 죄송합니다. 보기에서 기본 슬라이드 어딨죠? 잠깐만요. 다시 쇼로 지금 쇼로 가야 되는데. 네. 나가서 됐습니다. 쇼. 네, 그 동영상 잘 보셨고요. 그 재미있었습니까? 네, 처음에 저희가 이 프로젝트를 기획할 때 굉장히 사실은 좀 어렵지 않을까 하는 좀 다소 좀 걱정된 마음으로 기획을 했습니다. 당시 2017년 말에 이 프로젝트를 기획해서 저희가 19년에 말에 끝냈는데 당시만 해도 우리나라 그 경주의 포항 지진이라든가 아니면 경주라든가 포항 지진이 났을 때 사실 우리나라는 지진 후진국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었었죠. 뭐 지금은 많이 좋아졌습니다. 그때 시작하면서 저희가 디자인 싱킹이라는 단어를 집어넣은 이유는 두 가지입니다. 최근에 그 우리 국가대표 김연경 선수가 여러분들도 잘 아시겠지만 모 의자를 선전하는데 나오는 그 TV 광고를 봤더니 다 이렇게 하더라고요. 손을 넓히면서 다 들어와, 다 들어와. 네, 그걸 보고 번뜩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디자인 싱킹이라는 단어를 다른 말로 많이 바꾸면 어떻게 될까 하면 아마 다 들어와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제가 생각하는 디자인 싱킹입니다. 디자인은 정답과 오답이 없는 아마 해답을 찾아가는 과정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이런 해답을 찾아가는 과정에 있어서는 가장 필요한 것이 통합적 사고라고 주위에서도 얘기하고 저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너무나 많은 통합적 사고라는 얘기를 들었기 때문에 이제는 뭐 당연한 우리 일상의 단어가 됐는데 그 다음이 문제죠. 통합적 사고라는 것은 과연 무엇일까 생각해 보면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제품이나 서비스에 대한 본질에 접근하는 그것이 아마 통합적 사고가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통합적 사고를 통해서 문제를 접근하는 그 방법, 바로 그것이 디자인 싱킹에서 가장 핵심이 되지 않을까 하는데 저희가 이번 프로젝트에서 가장 고민했던 문제 접근 방법은 바로 통합인 환경과 사람, 기술, 디자인 그리고 서비스입니다. 이 5가지를 통합시키는 것이 가장 디자인 싱킹의 프로세스이며 디자인 싱킹적 사고가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저는 디자이너가 이렇다고 생각합니다. 디자이너의 직업은 다양한 영역을 이해하고 통합적 사고로 그 다양한 영역을 융합시킨 다음에 그것을 하나로 숙성시키는 작업, 이것이 바로 디자이너가 하는 일이 아닐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본론으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 프로젝트는 저희 그 한국 디자인 사이언스 연구소가 주관을 했고요. 산업통상자원부가 지원을 했고 지진 계측기를 생산하고 있는 오토시스라는 회사 그리고 참여 기관 세 번째 회사는 소프트웨어와 그다음에 그 앱을 만들어내는 그 우리 디파트너스가 참여를 했고 마지막으로 행정안전부에서 인증한 한국 BCP 협회라는 재난안전 비영리 전문기관이 참여해서
이 모든 제품에 대한 검증과 그다음에 시범 사업을 진행했던 사업이 되겠습니다. 영상에서 보셨듯이 저희가 이 프로젝트 처음에 진행할 당시만 해도 국내 국내 안전산업 투자 비율 중에서 디지는 단 1% 이하였습니다. 얼마나 열악한 환경인지 아시겠죠. 뭐 산림의 어떤 화재라든가 다른 건설이라든가 여러 가지 산업에 비해서 지진에 대한 안전 투자는 우리나라가 1% 이하였었고, 민간 서비스는 더군다나 전무한 실정이었습니다. 우리나라의 당시 그 포항 경주에 지진 사태가 났을 때 가장 큰 문제가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조기 경보에 대한 문제이고 또 하나는 대응 체계에 대한 문제입니다. 조기 경보는 경주 지진에서 사태가 난 다음에 발생됐을 때 긴급 재난 문자가 15분 뒤에 방송을 했고요. 그 이후에 조금 정신을 차려서 그 이후에 포항 지진이 났을 때는 7분이 지연이 됐던 상황입니다. 국민들에게 알려진 사태가. 그러면 거기에 반해서 일본 같은 지진 선진국은 지진 재난 대응에 대한 선진국은 어떨까요? 7초 정도, 뭐 5초, 그 정도 시간이면 지진 재난에 대한 문자가 바로 전달이 된다고 하고 있습니다. 더군다나 대응 체계에 대한 문제가 있습니다. 가령 경주에서 아니면 포항에서 지진이 났을 때 경기도에 사는 사람들은 어떻게 느껴질까요? 똑같이 전 국민에게 지진 재난에 대한 문자가 발송되는데 경주에서 난 지진이 경기도에서는 감흥이 없겠죠.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대응 체계에 대한 문제는 지역에 대한 맞춤형이 아니라 지진이 났을 때 뭐 포항에서 났거나 인천에서 났거나 전 국민에게 일시적으로 동시에 보낸다는 것이 또 문제에 있습니다. 과연 그것이 피부에 와닿을 수 있을까요? 가운데 사진 아래에 보면 현재 사용되고 있는 지진 계측기 위에 뭐 서류 보관함처럼 서류를 위에 올려둔다든가 아니면 전국에 있는 지진 계측기가 거의 활용되지 못하고 있는 이것이 우리나라의 현재 실정이라고 볼 수 있겠고, 사실은 이제 지금이 2021년이기 때문에 저희가 이 자료를 작성한 다음에는 많은 부분이 개선됐다고 하면 할 수는 있겠습니다. 하지만 아직까지도 지진에 대한 부분들은 우리 생활화 속 거리가 멀게도 느껴지고 현재 민간에서는 전혀 대응을 하지 않고 있다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개발하고자 하는 이 지진 재난 대응에 대한 전체 솔루션의 핵심은 뭐냐면 정부에서 진행하고 있는 대응이 아닌 민간 자체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방법을 만들어내겠다는 것이 우리의 핵심 목표였습니다. 일본 같은 경우는 중앙 재난 관리 시스템뿐만이 아니라 뭐 지역 현이라든가 아니면 구, 시 단위의 모든 지자체까지 같이 일괄적으로 지역 특성에 맞출 수 있는 정보 전달 체계와 대응 체계를 구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중앙과 지방이 하나로 일치돼서 세부적인 중앙에서 알려줄 수 있는 방법과 지방에서 자기 어떤 구라든가 아니면 뭐 면 단위에서 알려줄 수 있는 방법들이 같이 더 세부적으로 알려준다는 것들이 이제 차이가 있는데 우리나라는 현재 그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다. 더군다나 그림에서 보듯이 지진 재난 대응에 대한 안전 시스템이라든가 아니면은 앱에 대한 부분, 그다음에 그 매뉴얼에 대한 부분들도 현재까지 많이 이제 우리나라도 발전되어 있지만 뭐 일본이라든가 아니면은 지진 재난 대응에 대한 선진국에서는 많은 부분이 부족하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것은 뭐 대부분 일본에서 있는 그 안전 키트와 제품 그리고 쌓인 정보 같은 것들을 저희가 이제 시장 조사했던 것들인데요. 이것을 보고 저희가 했던 것들이 바로 이번 프로젝트에서 1번서부터 보시는 바와 같이 6번까지의 서비스와 제품들을 저희가 개발하겠다고 하는 것들이 이번 프로젝트의 핵심 연구 결과였습니다. 첫 번째, 지진 계측기. 하지만 지진 계측기인데 단 조건이 있습니다. 현재 지진 계측기는 뭐 영국이나 아니면 미국에서 사들이고 있는데 보통 4, 5천만 원짜리가 대부분입니다. 4천만 원, 5천만 원인데 이것은 민간에서 살 수가 없습니다. 너무 비싸서요. 그래서 저희가 개발하고자 하는 지진 계측기는 민간에서 살 수 있는 보급형, 현재 선진국에서 팔고 있는 지진 계측기의 3분의 1 가격에 될 수 있는 보급형 지진 계측기를 만들고 그에 따른 중앙관제센터에서 모니터링할 수 있는 프로그램과 그다음에 주민들에게 알려줄 수 있는 지진 대응 앱, 그리고 재난에서 대피할 때 필요한 정보 사인에 대한 그 정보 시스템, 그리고 대응 매뉴얼, 그리고 안전 키트에 대한 이 6가지를 저희가 개발하겠다고 이번 프로젝트에서 저희가 제안했던 것들이 이제 처음 제안 내용이 있었습니다.
자, 왼쪽에 보시는 그 중앙 지진 관측 시스템과 오른쪽에 보시는 민간형 지진 관측 시스템에 대한 차이입니다. 현재 정부에서는 저렇게 획일적인 지진 규모를 전 국민에게 보이고 있어요. 전제에서 말씀드렸듯이 포항에서 일어났던 지진이 서울에서 무슨 관계가 있을까요? 근데 저희가 하고 싶은 것은 바로 오른쪽입니다. 자, 지금 지진이 일어났습니다. 포항에서. 아니면 서울에서 일어났어요. 인천에서 일어났습니다. 그러면 우리 건물은 대피를 하는 게 안전할까요? 아니면 거기에 그냥 있는 그 안에 그냥 가정의 집에 있는 게 안전할까요? 우리 건물이 지진 내진 설계가 됐다거나 아니면은 내진 설계가 안 되었을 경우에 그 거주 지역민들에게 당신은 밖으로 나가서 대피해 주십시오라는 지진 대응 문자가 아파트 주민에게 갑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 건물은 안전하다 그러면 지금 밖에 나가는 건 위험하기 때문에 안에 있는 게 안전합니다. 맞춤형으로다가 자기가 살고 있는 지역에 맞는 알림 서비스를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들이 필요하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런 것들을 구현하기 위해서 저희가 처음에 생각했던 것들이 아마 사용자 여정에 있는 그 전임앱이라는 전문 용어로 사용자 여정에 대한 것들을 통해서 저희가 시뮬레이션을 진행했고, 이에 따른 먼저 개발하고자 하는 보급형 지진 계측기에 대한 아이디어입니다. 자, 저희가 지진 계측기를 보통 설치한다고 하면 건물에 하나만 설치한 줄 알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꼭대기, 중간, 지하에 이렇게 3개를 설치해야지 지진 계측기가 설치가 됩니다. 공공건물도 마찬가지입니다. 3개를 설치해야 됩니다, 건물에. 그러면 5천만 원짜리 지진 계측기를 과연 설치할 수 있을까요? 아파트에서 아무도 하지 않습니다. 삼성 레미안 아파트도 설치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설치할 수 있는 게 그 보급형인 1,500만 원 이하의 지진 계측기를 개발하겠다는 것이 처음에 목표였고요. 왼쪽에 보시는 것이 지금 정부에서 보여주는 일관적인 지진 대응 매뉴얼 그 앱입니다. 저희가 지금 설치하면 저 앱을 통해서 기상청에서 저희한테 오고 있는데 전 국민에게 동일하게 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오른쪽에 있는 민간형 지진 계측 어플리케이션은 이렇게 지금은 301동은 붕괴 위험이 없으니까 나가지 마십시오. 그 다음에 어디는 붕괴 위험이 있으니까 나가십시오. 그러니까 지역 주민에 맞는 앱을 만들겠다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혼란스러운 재난 상황에서 효과적인 대처를 도와줄 수 있는 정보 디자인 사인 매뉴얼이라든가 아니면 지진 대응을 할 때 자기가 대응할 때 필요한 안전 키트 아니면은 매몰됐을 때 필요한 안전 키트 같은 것들을 같이 설치할 수 있겠다고 이렇게 제안을 드렸고요. 그에 따른 연구 개발에 의해서 3단계에 의해서 진행을 했습니다. 먼저 지진 대응에 대한 앱 시나리오를 먼저 작성을 했고요. 그 앱 시나리오와 더불어 저희는 디자인 회사이기 때문에 많은 스케치를 거쳐서 학교라든가 아니면은 아파트라든가 여기에 필요한 시나리오를 쓰고 거기에 대한 스케치 등을 진행해서 아이디어를 도출했던 과정입니다. 그리고 지진 계측기에 대한 것들은 현재 민간형 지진 계측기에 필요한 스펙을 잡고 그에 대한 기술 동향이라든가 설치 환경에 대한 것들을 통해서 지진 계측에 대한 기술을 개발을 하도록 해왔습니다. 또 1단계에서는 그 아파트나 학교에 대한 집합 건물에서 필요한 그 사인이라든가 아니면 신규 정보 디자인, 가이드라인 등을 개발하도록 하였습니다. 네, 이런 것들이 저희가 개발했던 물론 기준이 뭐냐 하면 현재 일본에 있는 많은 부분들도 기준을 참고를 했었고요. 그다음에 국제규격 ISO 국제규격이라는 것들이 있습니다. 여기서 시인성이라든가 가시성을 높일 수 있는 방법들이 있기 때문에 이러한 것들을 갖고 기준을 갖고 저희가 진행을 했습니다. 가령 학교와 아파트는 사인이 다릅니다. 그리고 여기에 대한 대응 매뉴얼도 다릅니다. 그리고 가이드라인도 다릅니다. 학교에서의 가이드라인과 그 다음에 아파트에서 가이드라인이 다르겠죠. 그런 것들을 구분이 당시에는 지금도 그렇지만 아직까지 우리나라에는 구체적으로 구비되어 있지 않았을 때입니다. 1차적인 시장 조사와 그 다음에 시나리오를 통한 시뮬레이션을 통해서 아이디어를 도출했고요. 2단계에서는 구체적인 개발에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최종 지진 계측기에 대한 디자인이라든가 그에 대한 렌더링을 진행했는데 가장 핵심이 되는 것은 이거였습니다. 자, 그러면 4,5천만 원짜리 되는 지진 계측기를 그럼 1,500만 원 밑으로 만들려면 그럼 그게 과연 가능할까라는 것들이 가장 큰 관건이었습니다. 두 가지 해결 문제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지진 계측기는 지진 가속도라는 센서와 센서가 들어가고 그 다음에 그걸 기록하는 두 가지 장치가 있습니다. 근데 이 비싼
지진 계측기는 두 가지의 제품을 따로따로 설치를 합니다. 하지만 이것을 하나로 통합시켰습니다. 그래서 가격이 내려갔고요. 또 하나, 지진 계측기를 현재 미국이나 아니면 영국에서 팔고 있는 지진 계측기는 굉장히 고성능의 지진 계측기입니다. 그러니까 5천만 원, 뭐 아니면 더 비싸죠. 근데 저희가 민간용으로 쓸 수 있는 지진 계측기는 이러한 고성능의 사양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자, 우리가 가령 M16 소총을 들고 전장에 나갈 수 있는데, 아니면 활을 들고 나가서 가령 멧돼지를 잡기 위해서 활을 들고 나가서 잡을 수 있는데, 뭐 박격포탄을 갖고 멧돼지를 잡을 필요는 없지 않습니까? 아니면 뭐 핵무사를 갖고 멧돼지를 잡을 필요는 없지 않습니까? 이런 것처럼 그러한 고성능의 지진 계측기는 뭐 원자력 발전소라든가 아니면 다리 교량이라든가 이런 데 필요하지, 저희 같은 민간의 아파트에 필요한 사양이 아닙니다. 그래서 사양을 대폭 아파트 수준에 맞게 낮췄습니다. 그래서 5천만 원짜리 뭐 4, 5천만 원 지진 계측기를 뭐 1,500만 원 이하로 만드는 거에 이제 성공을 했던 그런 내용들입니다. 이렇게 일체화된 지진 계측기를 만들었고요. 그에 대한 이제 설계까지 진행을 했던 사례가 되겠습니다. 다음, 자, 안전키트 개발입니다. 안전키트 개발은 사실 쉽다면 쉽고 어렵다면 어려운데, 지금 선진국에는 안전키트가 많이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나라 쿠팡이라든가 아니면 11번가 들어가서 안전키트 치면 거의 다 일본 것들 안전키트가 도배가 되어 있습니다. 한국 거는 거의 없죠. 다 일본 거로 가방 안에 들어가 있는 제품들이 도배가 되어 있습니다. 네, 일본을 싫어하더라도 방법이 없죠. 개발이 안 돼 있으니까. 그래서 이러한 디자인 가이드라인을 갖고 저희가 개발에 착수했는데, 가장 어려웠던 부분은 바로 이 부분입니다. 자, 지진 안전모. 지진 안전모에 대한 지금 현재 이것들은 다 일본에서 팔고 있는 거고요. 대부분 가격들이 한 5만 원 정도에 되어 있고요. 플라스틱으로 되어 있는 것도 있고 종이로 되어 있는 것도 있고, 저 왼쪽 아래에 되어 있는 것들은 이제 스펀지 같은 방석으로 되어 있는 건데, 저것들이 현재 일본에 있는 뭐 유치원이라든가 아니면 한국에 있는 유치원들, 저 지금 경상도 지역에서 유치원들에서 사고 있는 우리나라 대부분 지진 안전모는 방석입니다. 방석을 다 쓰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플라스틱 같은 그 공사장에서 쓰고 있는 것은 보관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지진 안전모에서 가장 지진 안전모의 첫 번째 요건은 뭐냐면, 접어서 부피를 축소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대량 보관이 가능해야 되죠. 이러한 것들은 현재 국내에는 없습니다. 그래서 현재 보시는 바와 같이 저 플라스틱 같은 것들은 좋지만 너무 비싸죠. 막 4, 5만 원씩 되니까. 그래서 저희가 그 왼쪽에 보이는 저런 부피가 작고 방석이 돼 있는 저런 것들을 보면서 저것보다 좋아질 수 있는 것들이 없을까라는 생각에 다양한 디자인들을 진행을 했고, 또 하나가 굉장히 이제 그 변수로 등장한 것들이 있습니다. 자, 지진이 일어나면 반드시 딸려오는 게 있습니다. 그 뒤에서 제가 이제 그 퀴즈로 낼까 했는데 미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진 나면 반드시 따라오는 거, 화재입니다. 불이 납니다. 그래서 일본에 그때 이제 가서 이제 이 사용성 평가할 때 이제 얘기를 들었는데, 일본 사람들이 하는 말이, 지진 나면 무조건 딸려오는 거는, 그래서 가스부터 잠그고 무조건 불이 납니다. 그래서 이번 프로젝트에서 불이 나는 거에 대한 대응에 대한 부분들도 같이 해결을 하라라는 이제 안전키트 개발할 때 그런 주문을 받아서 그에 대한 디자인들을 진행했던 것들이, 화재로부터 이제 유해하는 이제 호흡기를 보호하는 필터라든가 아니면은 그 연기로부터 보호하는 안경이라든가 뭐 이러한 것들도 같이 디자인을 진행을 했고, 마지막으로 머리에 대한 그 이제 지진 헬멧을 진행을 했는데, 뭐 이런 것들 많이 보셨을 거예요. 그다음에 특히 이제 독일에서는 이제 저런 것들이 이제 과거에서 또 많이 나왔었고요. 처음에 저희는 이렇게 접근을 했었습니다. 근데 어려움에 봉착했습니다. 뭘까요? 가격입니다. 자, 지금 유치원에서 사는 지진 모자가 얼마인지 아십니까? 10,000원에서 15,000원 사이입니다. 방석 모자죠. 2만 원, 2, 3만 원, 뭐 3만 원 이거 사지 않습니다. 이 모자를 만들려고 하다 보니까 국내에서 만들 수도 없을 뿐더러 뭐 베트남이나 가야 되고, 그 다음에 가격이 지금보다 훨씬 올라가죠. 그래서 이런 것까지 생각을 했었습니다. 네, 지진 모자. 하지만 결국 가격을 맞추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그 이외에 재난 키트를 생각을 했는데, 보시는 바와 같이 내가 매몰됐을 때 알려주는 위치 알림 벨이라든가 아니면 불이 났을 때 쓰는 생명 손수건이라든가 아니면
야관 조명 봉이라든가 아니면 안경, 뭐 고글이라든가 여러 가지를 했던 이 지진 재난 키트를 모자는 별도로 했고요. 모자는 별도 그다음에 이 키트를 만들어서 요것을 갖고 어쨌든 2년 차까지의 결과물이 이거였습니다. 안전 키트에 대한 것들이. 그래서 이걸 갖고 일본을 갔습니다. 일본 가서 20대, 30, 50대, 60대 남녀를 통해서 저희가 갖고 갔던 이 안전모와 그다음에 전자에서 개발했던 안전모와 저 재난 키트를 저기 가운데 보이는 이제 재난 키트 수도동경 대학에서 이제 그 교수님을 모시고 그다음에 일반인들을 데리고 이제 했는데 결과는 어떻게 나왔을까요? 이것을 일본의 지진 재난 키트로 쓰면 당신들 사겠습니까? 물어봤어요. 아무도 안 산다고 하더라고요. 저희 프로젝트는 실패입니다. 일본 사람들도 안 산다고 하는데 한국 사람들은 살까요? 일본 선진국이. 자, 첫 번째 저희가 실수했던 거. 저는 지진 재난 키트를 어디다 두면 되냐면 테레비 옆에 거실에 아니면 그 거실에 이렇게 두면 될 것 같았어요. 그래서 시계를 집어넣은 겁니다. 일본 사람들 지진 재난 키트 거실에 안 둡니다. 어디 둘까요? 바로 나가는 신발장. 모든 사람이 신발장 옆에 둬요. 뛰쳐나가면서 그냥 들고 뛰는 거예요. 먼저 지진 재난 키트를 두는 장소부터 틀렸어요. 또 하나. 자, 두 번째. 저기 손잡이가 있습니다. 자기가 손잡이를 막 정신없는데 저 손잡이를 들고 이렇게 뛸까요? 배낭도 아닌데. 저거 들고 잘 안 뛸 것 같아요. 전 뛴다고 생각했어요. 제 생각, 저희는 디자이너이기 때문에 제 생각대로 처음에는 제 생각을 했죠. 저거 들고 뛸 경향이 없습니다. 옆에 뭐 물도 있고 뭐 아니면 뭐도 있고 막 하는데 막 안 들고 뛰어요. 자, 그래서 원점으로 돌아갔습니다. 자, 잠시 머리를 식히고 다시 한번 처음부터 원점에서 다시 문제에 접근해 본질적으로 제품의 본질에 대해서 한번 접근해 보자라고 생각을 했고요. 그 사이에 이제 지진 계측기 회사에서는 관제 서버 프로그램, 이 관제 서버 프로그램은 어디냐면 정부가 아닙니다. 아파트 수의실, 가장 가운데 된 수의실에서 쓰는 관제 프로그램. 수의실에서도 이제는 지진 재난에 대한 관제 프로그램이 설치가 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거기서 앱을 날리는 거예요. 주민들에게. 지진 데이터에 대한 부분. 그리고 지금 왼쪽에 보시는 것이 지금 모니터링 프로그램인데 아파트 수의들 누구나 전문적인 지식이 없어도 알 수 있는 관제 프로그램을 오른쪽처럼 UI를, GUI를 다 개선을 해서 누구나 보고 알아보기 쉽게 이렇게 오른쪽처럼 개선을 한 거 사례가 되겠고요. 그 다음에 어플리케이션을 거의 완성을 해가고 있는 과정입니다. 어플리케이션을 완성을 했고요. 추가적으로 대형 매뉴얼도 업그레이드 시켜갖고 있고. 자, 3단계 연구 개발에서 다시 원점에서 시작된 것들 만들겠습니다. 제가 여기 샘플을 갖고 나왔습니다. 먼저 이것이 최종 저희가 개발한 지진 재난 안전모입니다. 특허가 나왔고 굿 디자인이 선정이 됐고요. 그 다음에 가장 큰 성과는 이겁니다. 자, 왼쪽에 보시는 것부터 쭉 말씀드리면 일본에서 팔고 있는 종이로 만든 지진 재난모 한 2만 원 정도 되고요. 그 다음 게 왼쪽부터 두 번째가 현재 일본에서 가장 많이 쓰고 있는 유치원에서 초등학교에서 가장 많이 쓰고 있는 방석 모자입니다. 저거 한 15,000원, 2만 원 정도 됩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가 일본 거를 베낀 우리나라 방석. 비싸니까 저걸 베껴서 우리나라에서 만든 거예요. 중국에서 만들어서 수입한 거예요. 그대로 카피해 갖고요. 그 다음에 네 번째가 일본에서 라텍스 갖고 만든 지진 재난모 한 4, 5만 원 정도 되고요. 오른쪽 게 저희 건데 쇠구슬을 떨어뜨린 낙하시험, 공인인증기관에서 만든 낙하실험에서 저희가 충격 흡수율이 가장 높게 1등을 했습니다. 자, 바로 이 모자입니다. 그대로 머리에 쓰고 자, 핵심은 뭘까요? 저기서부터 여기까지 있는 제품들 중에 가장 충격 흡수율을 좋다. 두 번째는 가격을 실현했습니다. 최저가로 만들 수 있습니다. 디자이너가 가장 실수하는 것 중에 하나는 디자인은 멋있어요. 근데 가격이 안 맞아요. 시장에서 안 팔립니다. 팔 수 있는 지진 재난모를 만들었습니다. 현재 일본에 수출을 지금 하고 이제 계속 바이어들을 만나고 있고요. 일본에서도 이런 지진 재난모를 본 적이 없죠.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대량 보관이 가능해야 됩니다. 그래서
지진 재난 선진국인 일본의 국내 상품으로 지진 안전모를 수출하려고 현재 노력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보시는 바와 같이 지진 재난 키트를 완성을 했습니다. 예, 지진 재난 키트를 완성을 해서 이 안에는 그 생명손수건이라든가 아니면은 화재가 났을 때 대피할 수 있는 모든 것까지 다 구비를 해서 완료를 했던, 그래갖고 최종적으로는 아까 실수했던 게 일본에서 그걸 들고 뛰지 않는다고 그랬잖아요. 이렇게 됩니다. 들고 뛰는 게 아니라 지진이 났을 때는 바로 이렇게 안에서 다 착용을 하고 끝납니다. 갖고 다닐 필요가 없죠. 이렇게 완성을 했고, 현재 이 지진 재난모나 이 안전키트는 현재 그 많은 유치원에 현재 팔리고 있고요. 그 다음에 스마트 스토어에 현재 올라가서 누구나 살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지진 계측기도 저희가 성능한 대로 완성이 돼서 충분하게 그 공인 인증 성적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충분하게 그 보급형이지만 아파트에 설치돼서 저희가 대피할 수 있는 정도의 성능이 나올 수 있는 지진 계측도 완성을 했고요. 그에 따른 위쪽은 학교 대응에 대한 매뉴얼을 완성을 했고요. 아래쪽은 아파트에 대한 매뉴얼을 완성을 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대한 시범 사업을 진행을 해서 그 울산 삼정초등학교에서 했던 그 시범 사업 이거 이때 할 때 교육청하고 소방청하고 같이 진행을 했던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한국 제5회 대한민국 안전산업 박람회에 참가해서 이 당시에 그 같이 그 저희하고 그 지진 계측기를 만드는 오토시스 회사랑 저희랑 같이 났고요. 저렇게 이제 그 선을 보였습니다. 현재 지진 계측기는 필리핀하고 얘기가 다 되어 있어서 아마 많이 수출을 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인도네시아 같은 데도 특히 지진 계측기가 워낙 비싸니까 동남아 쪽에서 굉장히 호응을 많이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동남아 쪽에 많이 수출이 될 것 같습니다. 네, 이상으로 저거는 마치고 마지막으로 여기에 그 훈련했던 거를 한번 그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요 울산 삼정초등학교에서 했던 건데요. 굉장히 반응이 좋았고요. 네. 현재 대량 보관할 수 있는 지진 안전모는 대한민국에 저희 거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대량으로 보관할 수가 없습니다. 예, 보관할 수 있는 거로 해갖고 현재 그 많이 이렇게 해서 꼭 이상으로 발표들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혹시 질문이 있으신 분이 있으면은 제가 지진 안전모 이게 대형입니다. 이건 어른들이 써도 되고요. 이거 2개를 갖고 왔는데 아무나 지진이 아니라 질문해 주시면 이것을 상품으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 나이만 빼고는 뭐든지 질문이 가능하니까요. 네. 네. 아까 그 PPT 내용 중에 궁금한 게 있어서요. 아까 그 충격 흡수율 부분에서 궁금한 게 각 그 물품마다 충격도라고 적혀 있는 부분이 다르던데 그러면은 그 테스트에서 다 동일한 충격을 가해서 네네. 그 센서로 네네. 어떻게 하냐면 모자 밑에 충격 센서가 들어가 있어서 네네. 위에서 쇠 구슬을 떨어뜨리면 탁 막잖아요. 네. 그러면 이게 20 몇 프로, 30 몇 프로, 40 몇 프로 이렇게 점수가 그 숫자가 나오거든요. 네네. 그것들을 그 인증기관에서 숫자를 5회에 걸쳐 실시합니다. 한 번 한 게 아니라 몇 번을 해갖고 그 중에서 이제 점수가 제일 높은 게 충격 흡수율이 제일 좋다고 그 표를 만들어서 저희한테 준 겁니다. 센서가 머리 그 모자 밑에 있어서 떨어뜨리는 거죠. 쇠 구슬로. 네, 궁금했습니다. 자, 상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말요? 저기 전달 끝나면 부탁드리고요. 예, 또 다른 분 하나가 더 남아갔고요. 요것도 쓰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네네네. 네, 안녕하세요. 지진 상황이 발생했을 때 첫 번째로 실패했던 프로젝트에서 큰 이유가 이제 아까 PPT 상에서는
나갈 때 그 키트를 들고 나가지를 않는다. 이렇게 들고 나갈 때 이렇게 거실보다 신발장에 있는 키트를 한 번에 들고 뭐 매던가 해서 빠르게 신속히 대피를 하는 게 중요하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이제 제가 궁금했던 점은 이제 그 다음에 이제 개선된 것이 이제 키트를 까서 안에서 착용을 하고 이제 나간다고 했는데 왜 신발장으로 위치를 바꾸던가 아니면은 매는 키트로 하지 않고 안에서 착용을 하는 방식을 채택을 하신 건지가 궁금합니다. 자, 지진이 나면 첫 번째 우리 다 어떻게 하죠? 나자마자 식탁 밑으로 다 들어가라고 그러죠. 네. 일단 식탁 밑으로 들어간 다음에 이 멘붕이 된 상태를 좀 정리를 해야 되잖아요. 네. 그러면서 이제 가스가 터지고 화재가 나기 시작하죠. 네. 그리고 근데 우리가 그냥 뛰어 나가면 나가는 와중에 나가면서 사고를 당해죠. 네네네. 나가면서 아. 무너져. 그래서 일단 이건 지금 어디 있냐면 아까 그 그림에 있었는데 뭐 책상 위나 아니면은 책꽂이나 자기 근처에 이렇게 꽂혀 있어요. 그러면 지진이 나자마자 그걸 들고 책상 밑으로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식탁 밑으로. 그리고 거기서 쓰고 마스크를 안 하면 유독가스에 이게 타니까 일단 하고 나서 그 다음에 도망가는 거죠. 혹시 식탁 밑에 보관하는 건 어떠신지? 그거는 뭐 그러니까 주방에 보관해도 되는 거죠. 어떻게 보면 주방에다가 보관해도 되는 거. 그래서 보관할 수 있게 이렇게 박스로 딱 해서 이렇게 보관할 수 있게 됐는데 일단은 식탁 밑으로 들어간다면 어떻게 할 거예요? 계속 나는데 나가야 되잖아요. 나가는 과정에서 사고가 나는 거거든요. 그래서 다 장착해서 나가더라도 나는 떨어져도 안심하고 불이 나도 괜찮죠. 네. 그리고 전기가 다 내려갈 거잖아요. 네. 그럼 후레쉬가 있어야 되잖아요. 그래도 괜찮고. 그러니까 여기서부터 자기 집에서부터 지진 대피소까지로 도망가는 과정을 안전하게 보호해주는 그런 재난 키트라고 보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네, 그러면 이제 상품이 없어서 이만 질문은 그만 받기로 하고 다음에 또 뵐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